앞으로는 모든 금융거래 기록이 다 실명으로 되고 구체적인 어떤 특정 재벌 그룹을 겨냥했다든가 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초대 내각이 확정된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에는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이 기용됐고 본대리사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제라도 다시 복귀해서 한 발씩 더 양보해서 조율 한번 해주세요. 여의도에서 조율이 필요한 곳마다 나타나는 슈퍼맨을 오늘 더 라이브 스튜디오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입법부 수장이자 별명은 미스터 튜너, 이른바 국회 조율사로 통하는 분인데요. 21대 국회 하반기를 이끌고 계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 국회의장. 오, 국회의장. 넘버 2. 와, 의전서열 2위. 와. 야. 아유, 의장님. 너무 높은 분을 만나니까 진행은커녕 숨이 안 쉬어져서 그런데 좀 어떤 그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그 오자 토크를 좀 잠깐 해봐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예, 5자로 대화하는 것. 네. 가능할까요? 예. 생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자 쉬어봐야 되겠네. 예.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더라 이브 봐. 자느라 못 봐.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예. 와. 몇 시에 자요? 10시면 자요. 못 보는 게 많네. 왜 이렇게 일찍 주무셔? 하나 더 드립니다. 예. 정말 방금 이력을 보셨지만 다 하셨어요. 거의 다 하셨습니다. 예. 자. 의외로 재밌으시네. 네. 사실은 국회의장도 답답하잖아요. 대나무 숲이 필요해서 더 라이브에 나오셨던 소문이 있거든요. 자, 의장 할만해? 쌈만 없으면. 오, 쌈으로 이거 보좌관 해준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쌈. 와, 쌈만 없으면. 이거는 사실 뭐 시적 허용 뭐 이런 걸로. 예. 재밌으시네요. 예, 재밌어. 이제 긴장 다 풀렸어요. 숨 쉬어져요, 이제? 예, 이제 숨 쉬어집니다. 네. 아니, 근데 의장님, 그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 국회나 대립하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정책이나 예산안을 만드는 파트너로서 협의 과정으로 서로 대립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싸운다고 국민이 느낄 수밖에 없게 지나치게 극한 대립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뒷다리 잡고 늘어진다. 정치만 빼놓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의장님으로서 그런 거는 조금 반성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제 직업이 쌈 말리는 직업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튜너라는 아니, 근데 그 말리다가 의장님이 더 화내시던데요? 그 양심이 뭐 없다느니 뭐 그렇게. 제가 국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 안 될 때는 소리를 한번 지르고 이렇게 해야. 아니, 그 원내대표들도 구력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아까 국힘 주호영 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표정 보셨어요? 꼼짝을 못 해요. 쩔쩔매는 모습이었어요. 그럴 때 아주
통쾌하시나 보군요. 아 근데 그런 장면만 찍어서 그렇지 보통 때는 막 대듭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이장님한테 대두. 네. 자, 오늘의 본격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 그러니까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의도에서 골머리를 앓는 문제가 하나 있죠.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바로 선거제도 개편 이슈입니다. 지난달에 김진표 의장의 리더십을 통해서 무려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예, 그때 좀 진전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지금 그 아까 싸우는 이유가 네.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선거에서 정당으로부터 공천도 못 받고 또 본선에 나가서 당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아, 일부러. 그래서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게 선거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이 300명 중에 253명을 지역구에서 소선거구로 뽑거든요. 네. 이 소선거구라는 게 한 표만 이기면 당선되거든요. 그렇죠. 아, 네. 근데 한 표만 이기면 당선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3년 전에 2020년에 치루어진 21대 국회 선거 때 네. 제1당과 제2당의 득표율 차이는 8%밖에 안 났습니다. 네. 근데 의석수 차이는 164대 83, 2배가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민의가 반영이 안 되네요. 그렇죠. 투표율이 국민 투표한 것 중에 절반이 사표가 돼서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각 정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국민 전체를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한 표라도 이기면 된다. 네. 그러니까 와, 저 시끄럽고 우선 우리 지지층만 결집시켜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당 운영이나 국회 운영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선전장으로 쓰려고 해요. 네.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의원들이 발언을 하면 경청해야 되는데 그거를 국민들이 못 듣게 하려고 하는지 소리 지르고 야유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의원들은 또 큰 소리로 싸우고 네. 그런 걸 뒤에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느라면 네. 아 이게 공개회의인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유, 이러면 안 된다. 가슴이 답답하고 네. 어떤 때는 제 스스로 얼굴이 불그러져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 편에게만 뭔가 호소하는 듯한 그런 정책. 그렇죠. 선거 이제. 제도 때문에 네. 불필요한 싸움이 있다. 자, 그렇습니다. 의장님 말씀 좀 그만하세요. 왜냐면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 의장님한테 와, 예, 진행 진짜 잘한다. 진행 천재입니다. 예. 우리 원내대표들보다 더 대드립니다. 자, 선거제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지역구를 뽑는데 네. 가불병정 뭐 각 지역구에서 그냥 한 표라도 더 얻은 1등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2등부터는 모두 사표가 되는 거예요. 네, 현행이군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33% 정도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나머지 67%는 사표가 되는 거죠. 네. 지난 21대 총선 사표 비율이 무려 43.7%였고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30%, 2등이 20%, 3등이 뭐 20% 이렇게 뽑으면 70%, 3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70%의 민의가 국회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표가 30%로 확 주는 거예요. 사표가 조금 줄어드는 네.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실례를 들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네. 서울시에 구청이 25개잖아요. 국회의원이 49명입니다. 네. 지금은 한 구청장, 한 구 안에서 거의 두 개씩 소선거구제도로 사람을 뽑거든요. 갑을 이렇게 나누니까. 갑을로 나눠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중대형 선거구로 하면 예를 들면 49명을 한 구에서 4명씩 뽑는 12개 선거구로 재편한다 그러면 이제 4명을 뽑으니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1당과 2당이 둘 되든가 아니면 셋 하나 되든가 네. 안 그러면 둘 하나. 그다음에 제3당이 하나 네. 그렇게 되니까 너무 극한 대립해서 싸우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민이 투표한 것과 선거 결과가 훨씬 더 사표가 줄고 비례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특히 대도시, 네, 네. 서울시라든가 6대 광역시 정도는 지역 대표성보다는 나라 전체의 국방, 외교, 경제, 교육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네. 좀 중대형 선거구로 뽑자 이런 알겠습니다.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들은 대체로 중대선거구제로 약간 기울어져 있나 보군요.
이제 전원위원회에서 한 100여 분이 발언하는 걸 종합해 보면 네네네.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대도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농촌 지역은 또 너무 넓어지니까. 3개, 4개 군을 엮어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너무... 지금 형편입니다. 네. 그런 지역이 무려 23군데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중대선거구로 가갖고 8개, 10개 군에서 몇 명을 뽑으면 대표성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실, 농촌은 그냥 전제대로 현행대로. 소선거구, 네. 대도시만 중대선거구 하는 도농복합형으로 가자 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여야가 사실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어요. 정개특위와 저희 KBS가 전국 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선거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틀 뒤 토요일 오후에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데 여기서 나온 의견, 이거 사실 제가 진행하는 프로라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500인 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선거제도 개편에 반영이 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진짜 반영이 돼요? 예. 그렇죠. 반영이 돼요? 이제 이 선거제도가 네. 영국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무려 2,500개의 대안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론조사를 KBS를 포함해서 우리 정개특위, 서울대학교 사회연구소 이런 데가 다 모아서 지혜를 짜서 이제 공론조사를 하거든요. 네.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렇게 뛰어난 분이 또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온 의견이 저는 앞으로 전원위원회 이제 소위원회를 오늘 만들기로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지금부터는 이제 협상의 시간입니다. 네. 토론의 시간은 끝났고 서로 뭐를 양보할 거고 뭐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협상을 하는데 거기에 길라잡이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이미 국회를 출입하는 1,100명의 기자를 상대로 공론조사 비슷한 거를 웹 여론조사를 했더니 네. 거기서도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것도 좋은 이제 참고 자료가 될 거고요. 네. 어찌됐든 5월 말까지 의장님은 이걸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잘 해결하시기를 저희가 바라겠고요. 또 네. 의장님 그만 말씀하세요. 의장님 또 좋아하는 개헌 얘기해야죠. 5월 말 얘기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국민들께 네. 늦어도 상반기 중에 더 늘어났어요 또? 네네. 왜냐하면 이거 5월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5월 말까지 하신다더니. 상반기. 상반기로 정리를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조금 늘어났고요. 네. 자, 그리고 의장님이 개헌에 대해서는 네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임기 내에 나 반드시 개헌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셨던데. 추진하겠다. 내용이 뭡니까? 개헌 내용. 개헌은 지난 20년간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우리 현행 헌법의 모든 부분에 관해서 다 깊이 토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취사 선택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87년 이후 한 번도 개헌을 맞습니다. 못했잖아요. 그렇죠. 5년 단임제. 근데 이번에 개헌을 성공시키려면 모두 다 개헌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물 건너갑니다. 내용을 너무 많이 담으면 안 되고. 여당, 야당, 국민들, 대통령 그 정도면 됐다 하는 정도 최소한만. 네. 예를 들면 대통령제는 현재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가자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4년 중임제로 가는데 4년 중임. 근데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많으니까 네. 그 예산 심의권이라든가 조약 그 체결 비준권 이런 것들을 국회와 같이 권한을 좀 나누자는 얘기. 그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하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헌법을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개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만 합의해도 네. 큰 진전이 있을 그래요? 겁니다. 네, 4년 중임, 불체포 특권 등등.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좀 질문 하나 좀 네. 생각 하나. 짧게 또 하나 지금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의장님은 의전서열 2위, 그렇죠. 입법부 수장.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또 간호법, 요거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했고 또 거부권 행사가 지금 뭐 예상된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와, 이 질문 세게 들어갑니다. 네. 그걸 할 줄 몰랐어요. 예. 진짜. 그래서 제가 예. 그런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네. 사실은 의장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결에 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네. 제 직권으로 소리 질러 가면서 그때 소리 지르는 게 저기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 입법권만 권위만 실추되고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네. 좀 더 깊이 협의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이미 뭐 간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갔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다시 협의해서 이런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깊이 협의해 달라고 오늘도 원내대표끼리 또 협의를 했고 그렇게 원내대표들이 한다고 네.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급하게 한 감이 있어서 너무 죄송하네요. 생방송이다 보니. 예, 어디 가서 또 저희 뭐 나무라시는 거 아니겠죠? 아니 이게 마지막에 하다 보면 늘 시간이 쫄려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내어주시면 네. 함께 이야기 나누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아주 재밌으시네요, 생각보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살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500인 회의 토요일 날 꼭 함께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음 주도 더 라이브.